여러분, 혹시 바다 깊은 곳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전설 속 대륙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역사책을 보면 지도에는 없는데 엄청난 문명을 이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잖아요. 네, 오늘 바로 그 잃어버린 세계의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거대한 문명 하나가 통째로 파도 아래로 사라지는 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 하나가요, 수천 년 동안 탐험가들, 또 과학자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해왔죠. 과연 이 전설들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어떤 진실의 조각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이름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는 철학자의 글에서 탄생한 전설, 바로 아틀란티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재밌는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의 가설에서 시작된 대륙, 레무리아입니다. 첫 번째 파트, 잃어버린 세계. 고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이렇게 물에 잠겨버린 왕국들 이야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가 않단 말이죠. 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 이야기에 끌리는 걸까요? 자, 그 매혹적인 미스터리의 시작점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다음은 유령 대륙의 탄생입니다. 보통 이런 사라진 대륙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신화에서 시작될 것 같잖아요. 근데 레무리아는 완전 달라요.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19세기 과학자들의 연구실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니, 과학자들이 대체 어떻게 사라진 대륙을 상상하게 된 걸까요? 네, 맞아요. 레무리아는 무슨 고대 전설 같은 게 아니라 한때는 아주 진지한 과학적인 가설이었어요. 심지어 그 이름, 레무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바로 여우 원숭이, 영어로 리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때는 1864년이었어요. 필립 스클레이트라는 동물학자가 정말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당시 막 떠오르던 진화론에 따르면 비슷한 동물들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헤엄도 못 치는 이 여우원숭이 화석이 어떻게 인도랑 저 멀리 마다가스카르, 이 넓은 인도양을 사이에 둔 두 곳에서 똑같이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였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은요, 아직 대륙이 막 움직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논리적인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과거에 두 대륙을 이어주던 거대한 땅, 일종의 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가라앉았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다음 파트, 대륙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레무리아라는 가상의 다리, 참 그럴듯했죠. 하지만 과학계에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딱 등장하면서 이 가설은 순식간에 뭐랄까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우아하고 명쾌한 해답이 나타났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가 딱 보이지 않나요? 1864년에 레무리아 가설이 나오고 1912년에 대륙이동설, 그리고 1960년대에 판구조론으로 이어지죠. 레무리아 가설이 결국 틀린 걸로 밝혀졌다고 해서 이게 실패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 그 어려운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던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던 셈이죠. 바로 이겁니다. 알프레드 베기너의 대륙이동설. 이게 모든 걸 해결했어요. 아주 먼 옛날 모든 대륙은 판게아라는 하나로 붙어 있었다가 쪼개져서 지금처럼 흩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랑 마다가스카르는 원래 붙어 있었던 거예요. 굳이 바다에 가라앉은 대륙을 상상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죠. 여우원숭이 화석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플라톤의 가라앉은 제국입니다. 지금까지는 과학의 영역에 있었죠? 이제부터는 철학과 전설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무리아가 화석이라는 과학적 미스테리에서 시작했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명한 잃어버린 세계, 아틀란티스의 시작은 바로 한 철학자의 글 한 편이었습니다. 플라톤이 남긴 기록을 보면요,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위치는 헤라클레스의 기둥, 그러니까 지금의 지브롤터 해협 너머에 있었다고 하고요. 또 아주 강력한 해상 제국이었고, 도시 구조는 땅과 수로가 동심원을 그리는 아주 독특한 형태였다고 묘사했죠. 그리고 그 최후, 정말 극적입니다.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 단 하루의 밤과 낮 사이에 아틀란티스 섬 역시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플라톤이 직접 쓴 이 문장 하나가 아틀란티스 전설에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어버린 위대한 문명이다니.
이보다 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자, 이번 파트는 해저에서 증거를 찾다입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는 정말 강렬하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전설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찾았을까요? 이제 시간에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아틀란티스를 찾으려는 시도들, 그리고 그들이 이게 바로 증거다라고 내세우는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사람들이 아틀란티스는 여기다 라고 주장하는 후보지가 정말 다양합니다. 먼저 플라톤의 기록 그대로 대서양에 있었다는 이론이 가장 클래식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중해의 산토리니 섬, 그러니까 화산 폭발로 실제로 사라졌던 미노아 문명이 바로 아틀란티스의 모델이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아주 먼 옛날 남극이 따뜻했을 때 거기에 아틀란티스가 있었다는 이론까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구글 어스 위성 사진에서 이런 격자 무늬가 발견돼서 이거 아틀란티스 유적 아니냐고 정말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과학적인 설명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건 고대 도시의 도로가 아니고요. 그냥 탐사선들이 해저 지도를 만들 때 음파 탐지 데이터가 겹치면서 생긴 일종의 오류나 흔적 같은 거라는 거죠. 좀 아쉽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전설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과학적으로 보면 레무리아도 아틀란티스도 그 존재를 뒷받침할 증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다 지어낸 이야기였네 하고 끝내야 할까요? 아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장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토록 이 이야기에 매혹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왜 우리는 계속해서 찾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단순한 팩트체크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신화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틀란티스 이야기는 너무 오만해지면 벌을 받는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완벽한 사회는 없을까 하는 우리의 갈망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 수많은 영화나 소설, 게임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어쩌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신비로운 과거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잃어버린 세계를 찾는 우리의 이 여정은 어쩌면 단순히 바닷속에 잠긴 도시를 찾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과정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아요. 완벽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의 희망,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인간의 그 끝없는 호기심을 탐험하는 것, 바로 그게 아닐까요?